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지난 3월 울진 삼척 등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오늘은 동해안 산불의 원인과 대책을 이재용 기자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기자, 네,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이번 산불 피해를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먼저 이 녹색연합의 발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녹색연합이 어제 내놓은 자료인데요. 산불 취약 지역에 밀집한 대형 발전소와 송전탑 같은 에너지 시설이 산불 재난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울진의 한울 원전을 비롯해서 동해안에는 발전소가 많이 있고 또한 그 발전소와 연결된 대형 송전탑은 삼림 지역을 관통하는 게 보통입니다. 또 대형 송전탑은 헬기의 접근도 위태롭게 해서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예. 그런데 원전 주변 산지에 불에 잘 타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산불 위험 지역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고 산불 위험 지역을 송전탑이 통과하니 산불 발생 초기 진화 영향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예. 그러는 사이에 주불이 다른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산불 대형화의 이면에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탑과 같은 에너지 시설이 있고 또 이런 시설과 연계한 조림 사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이 재난을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3월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 초기에 소방차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녹색연합에 따르면 당시 경북 울진군 두천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과 강원도 삼척의 액화천연가스 LNG 기지 인근까지 번졌는데 예. 3월 4일 배치된 전체 소방차 112대 가운데 절반 가까운 한 40% 이상이 한울 원전과 LNG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또 산림청에서 동원한 진화 장비 대부분은 이들 에너지 시설 방어에 투입됐습니다. 예. 결국 초기 진화 역량이 에너지 시설 보호에 집중되면서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했고 급기야 산불의 대형화를 초래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입니다. 예. 또 여기에다가 이제 송전탑이 지나는 원전 주변 산지가 산불 취약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산불 취약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과 또 산불이 났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을 위험이 큰 순으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립산림과학원이 2018년 발간한 산불 취약 지도를 보면 한울 원전 주변 산지는 소나무 등 침엽수림으로 산불 취약 지수 A등급과 B등급 지역입니다. 예. 그만큼 불이 나기가 쉽고 또 한 번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00년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한울 원전은 송전 선로가 차단되면서 비상정지 사고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나 산림당국은 송전 선로나 조림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번에 대형 산불을 초래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이번 산불에서도 이 송전 선로에 이상이 생겨서 하마터면 전국 단위의 대형 송전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요. 네, 녹색연합은 3월 4일 산불 발생 3시간 만에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 연결된 송전 선로 4개 중 3개 노선이 송전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한울 원자로 6호기에는 비상시 작동되는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만일 한울 신영주 구간 선로까지 기능을 상실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뻔했다면서 송전 선로는 산불 진화를 방해하고 송전 불능 상태가 되면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사전 환경 검토나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력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산지 전용 허가에서 송전선로의 산불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예. 또 정부가 계획 중인 동해안에서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입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네요. 네, 동해안에서 신가평으로 가는 송전선로는 경북 울진, 동하와 강원도 삼척 등 국내에서 가장 소나무 숲이 발달한 지역을 관통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녹색연합은 침엽수림 밀집 지역 한가운데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 지역 산불 진화를 포기하고 주민과 시설을 산불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을 하고 예. 산불 취약지의 에너지 시설 건설을 제한하고 필요한 구간은
지중화해야 한다. 땅에 묻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몇 년마다 되풀이되는 동해안 대형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수종 변화도 필요해 보이네요. 네, 울진군청에서도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진과 그 솔방울이 산불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울진 산불 지역에서 새카맣게 탄 지역은 거의가 소나무 군락지였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산의 바닥과 나무 줄기뿐 아니라 나무 위까지까지 몽땅 타서 그야말로 주변 전체가 온통 검게 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산림청이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빽빽한 숲을 솎아내기 위해서 간벌을 실시할 때 불을 잘 막아주는 참나무 등 화렵수까지 모두 베어버려서 소나무 일변도에 숲이 되고 이게 이번 산불을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이처럼 화렵수까지 베어내는 간벌이나 혹은 인공조림으로 대규모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식의 행정으로는 대형 산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물론 산을 소유한 지주들은 그 송이가 나는 소나무 숲을 선호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산불 방지를 위해서 화렵수와 경제림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포항 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또 지자체장들이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언급하더라고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그리고 포항공대는 지난 17일 금요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김정재, 김병욱 두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했고요. 포스텍은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연구중심 의대를 통해서 미래형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최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 데이터 공유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규모는 한국 3대 주력 산업인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의 서너 배 규모로 성장을 했지만 예. 현재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들 3대 산업의 0.8% 규모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연구 중심 의대 신설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의료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예. 뭐 그럼 여기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 용역 결과에서 나온 계획에 따르면 포스텍은 2028년까지 연구 중심 의대와 900병상 규모의 스마트 병원을 설립해서 연간 50명의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앞으로 설립되는 의학 전문 대학원은 8년간의 의학, 공학, 임상 복합 학위 과정으로 900병상의 대학 부속 병원은 민자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예. 특히 포항 가속기 연구소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 등 기존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서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의 판단입니다. 포스텍은 앞으로 연구중심의과대학과 의과학융합연구센터, 기업연구시설, 연구중심 스마트 병원이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또 대통령직 인수위 대구 경북 정책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카드가 탑재된 포항사랑카드가 출시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네요. 그렇겠죠. 포항시가 교통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디자인의 포항사랑카드를 출시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내일 그 포항사랑 카드를 50억 원 추가 발행하는데요. 예. 티머니와 포항시 제휴로 출시되는 업그레이드형 포항사랑 카드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구은행 점포에서 신규 또는 교체 발급하면 되고요. 지역 화폐 티머니 교통카드가 탑재된 포항사랑 카드가 출시되면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따로 소지하지 않더라도 포항사랑카드 한 장만으로 버스나 택시 등을 두루두루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다만 교통카드 충전은 포항사랑카드 잔액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 교통카드 충전처럼 편의점이나 티머니 충전소 혹은 티머니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잇데이 이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